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고3 때 맘 잡고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을 보면 이런 말들이 또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수시 전형, 그것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면서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새 정부가 올 7월에 주요 교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학교 입시 제도 과연 어떻게 바뀌는 게 적절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안선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 정책들, 이 공약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강조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약을 보면 긍정적인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정부가 지원한다든가 온종일 돌봄학교의 확대,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이제 고교 서열화 해소, 기회균등 전형 확대 이렇게 좋은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좀 우려가 되는 공약도 적지 않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입제도에 관한 공약이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입제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대학을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 대학 서열을 해소하겠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정성이라도 좀 담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학교 입시 그 시스템을.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절대평가 제도를 많이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대학교 입시 제도에서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공약집을 보면 당장 새롭게 도입되는 수능부터 그게 이제 내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보는 수능부터 현재 중3 학생들이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과목에서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90점부터 100점까지가 전부 다 1등급이 되니까 네. 수능의 변별력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면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깜깜이 전형이다, 네. 불공정 전형이다, 상류층에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다. 네. 이렇게 여론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마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을 포함시켜가지고 네. 이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는데 그건 굉장히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은 수능으로 해도 그 사회적 약자들이 뽑히고 네. 논술로 해도 사회적 약자가 뽑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별도로 따로 고려를 해야 되고 네.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을 본다면 수능보다 오히려 상류층을 더 뽑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부모나 담임교사에 따라서 대입 결과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 업적에 따라서 대학 입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학교나 담임교사, 그다음에 부모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죠. 네. 게다가 이제 부풀리기라든가 거짓, 조작 가능성도 있는 게 학생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현대판 음서다. 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능 점수는 이제 학생부 기록과 문서처럼 부풀리거나 조작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객관화된 데이터로 이야기될 수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뽑겠다라는 기본적인 취지는 많이들 공감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게 현실이니까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시스템에서는 이 공정성을 담보해 줄 필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교육제도, 특히 대학교 입시제도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반대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없애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교사가 모든 내용을 다 평가하게 되고, 이제 수능도 절대평가가 되고, 그럼 완전히 내신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네.
내신 교과와 비교과 기록을 전부 다 교사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특히 교사 그리고 한 이제 사람에게 그런 절대적인 어떤 그 그렇습니다. 권한을 주는 것도 문제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교사와 일부 결탁을 한다면 네. 또는 교사들이 학교의 교사들이 나서서 자기 학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을 일부러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조작에 해당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학생부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공정성은 더 떨어지고 네. 사교육도 여전하고 그다음 불평등도 더 커진다는 거지요. 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3 때 자기가 심기일전에서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그런 가능성은 아예 네.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3년 내내 이 학생부를 학생들이 관리해야만 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학생부 중심의 그 입시 전형이 특히 다시 말하면 이제 수시 입시 전형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불행한 거죠. 고교 3년 동안 내내 성적 경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치권 또는 이 교육 행정들을 그 직접 이렇게 관장하는 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교 입시 제도 시스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대입 제도가 정말 공정하고 평등하게 되는 노력과 함께 올바른 교육 학습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 수능 정시 비중을 줄이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전면 재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폭 특수화하거나 폐지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나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시 수능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시 수능 전형의 비중을 적어도 지금 현재 한 20%밖에 안 되고 있는데 네.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물론 수능 자체도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죠. 사고를 기준으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별 논술은 폐지하는 게 맞지만 네. 대학 공동 논술도 도입해야 학생들의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대학교 공동 논술을 도입하자는 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정부는 이제 대학별 논술을 폐지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별 논술이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대학별로 논술을 실시한 나라는 없거든요. 네. 프랑스의 바칼로레라든가 독일의 아비투어라든가 국가가 직접적인 논술 시스템들을 그렇죠. 논술의 정부도 시험을 장문을 하고 있는데 관장하자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관장해서 공동 논술로 시행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직접 대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EBS를 통해서 대비가 되고 그런데 현재 대학별 논술은 대학마다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수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대비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공동 논술로 바꾼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고 EBS를 통해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능력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이렇게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입시 제도는 그런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을 포기하고 적격자를 선발한다. 네. 이런 타당성을 지향하는 것인데 네. 사실 타당성을 반영하고 반영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네. 현재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이제 비교과라든가 자소서, 그다음에 추천서,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논문 등의 증빙 자료가 상류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은 상류층을 일부러 뽑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뽑을 상류층을 수밖에 뽑게 없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을 지금 상류층에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이 지금 현재 사회 불평등을 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불평등을 심화 강화시키고 있다. 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수시 그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이 흑수저와 이 금수저의 어떤 시스템을 더 공고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내신마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네. 현재 그나마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가 좀 유리한 게 네.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네. 네. 학생부 교과전형은 모든 학교의 내신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유리한데
만약에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90점 이상은 전부 다 1등급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변별력이 그것도 또 없어지니까. 변별력이 예 그렇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변별력도 없어져 버린다 한다면 네. 그럼 결국은 이제 학생부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럼 또 주관적인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관성과 자의성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영되면서 공정성이 약화되고 오히려 좋은 학교가 더 많은 평가를 받는 네.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학생부 교과 등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면화된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창의성이라는 이름을 속에서 허울 좋게 이렇게 뭐 종합전형으로만 갈 게 아니고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학교 입시 전형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듯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안선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